자, 이어서 면역력 증강을 위한 운동 처방이라는 발제로 고독한 연구원님이 발제해 주신 부분을 저희 동국대학교 하민성 교수님께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하민성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스포츠문화학과 하민성입니다. 먼저 평균 수명 100세 시대가 현실로 다가온 요즘 사람들은 이제 얼마나 오래 사느냐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행복하게 오래 사느냐에 대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 여성치유학회에서 면역력 강화를 위한 운동 건강 100세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추계학술대회는 그런 의미에서 더욱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저명한 발제자분들께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많은 공부와 교육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 아산병원 고독한 연구원님께서 발표하신 면역력 증강을 위한 운동 처방에 대해서 몇 가지 첨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지금 면역력은 이번 코로나 팬데믹에서 핵심 키워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면역 체계는 감염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도록 설계된 매우 복잡한 세포 및 분자 네트워크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면역력을 잘 유지하고 높여야 코로나19와 같은 질병뿐만 아니라 노화 및 만성 질환 등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올바른 면역 체계의 구성과 면역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올바른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은 기본이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체적 운동은 면역 체계의 정상적인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규칙적인 신체적 운동은 주요 면역 세포의 재순환을 촉진하여 정의되지 않은 여러 메커니즘을 통해서 항염증 및 항산화 상태를 매개하게 됩니다. 많은 이견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러한 신체적 운동으로 인한 면역 관련 효과는 면역성 노화 및 만성 질환의 발병에 대항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진행 중인 코로나 팬데믹은 신체적 운동이 면역력을 높여 감염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한 격리 및 체육시설 등의 접근을 제한하는 사회적 고립은 코티졸과 같은 글루코코르티코이드 등이 상승하는 면역 체계의 부정적인 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신체적 운동을 한다고 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부분을 막을 수는 없지만 신체적 운동을 통하여 면역 체계를 강화시킴으로써 바이러스의 새로운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증상을 개선하며 회복 시간을 단축하고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가능성을 낮춰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코로나 팬데믹의 학습 효과를 바탕으로 운동과학자들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적절한 위생 대책을 세우면서 창의적인 신체적 운동 처방, 즉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통제와 관련된 상황에서의 개인의 루틴에 맞게 조정된 더욱 구체적인 운동 권장 사항을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운동과 관련된 면역 반응의 조절은 규칙성, 강도, 지속 시간 및 적용되는 노력 유형과 같은 요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앞서 고독한 연구원께서 발표해 주신 중강도 운동의 신체적 운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면 예방 접종에 대한 면역 반응을 개선하고 만성 염증 반응을 낮추면서 암, HIV, 심혈관 질환, 당뇨병, 인지장애 및 비만을 포함한 여러 질병 상태 등의 다양한 면역 지표를 개선하는 것으로 이야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면역성 노화와 중증 감염에 대한 노인의 감수성, 신체 심폐 컨디셔닝 증가, 전신 염증 및 전혈전 상태의 개선, 산화 스트레스 감소 등의 지질 대사 개선과 같은 숙주인자와 관련된 기타 긍정적 효과 및 유기체의 면역 반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반면 신체적 운동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휴식 없이 장시간 고강도 운동을 할 경우 면역 세포 감소를 유발하여 감염성 질환에 대한 면역학적 감소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였습니다. 따라서 강력한 면역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상과 목적에 맞는 효과적인 운동 처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스포츠 과학자들이 지속적인 운동 면역학 요구가 요구되어집니다. 저는 고독한 연구원께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고독한 연구원께서 발표하실 때 운동의 프로그레션에 대한 내용 중에서 유산소 운동은 시간을 늘려주고 근력 운동은 로드를 늘려주는 방법이 이상적이라고 제시하셨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과 실제 임상에서 환자들에게 걷기 운동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특히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학습한 상황에서 자기 주도적 운동 프로그램의 구성과 관련한 걷기 운동과의 매칭을 어떻게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하민성 교수님 질문 너무 감사드립니다. 크게 두 가지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그 운동 프로그레션을 하는 데 있어서 유산소 운동은 시간을 늘려야 되고 근력 운동은 로드, 저항을 늘려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의 뭐 구체적인 이유는 결국에는 운동을 통해서 사용되는 에너지 대사가 유산소 대사와 무산소 대사이기 때문입니다. 유산소 대사는 유산소 운동을 말하는 것이고 간단히 말해서 이제 산소를 이용해서 그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스템인데 이때 사용되는 주된 에너지가 지방이고 에너지 대사에서 그 저강도의 운동이어야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유산소 운동에서 고강도로 운동을 한다면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지 못할 뿐더러 오랜 시간 지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산소성 대사를 방해하게 되겠습니다. 그 원리를 적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근력 운동 같은 경우도 이때 사용되는 그 에너지 시스템이 ATP PC 시스템하고 해당 작용에 의한 대사 시스템인데 이때는 이제 탄수화물을 당연히 사용을 하겠죠. 특성상 3-40초 내에 큰 힘을 발휘를 해야지만 이 에너지 대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그레션을 위해서는 시간보다는 저항, 로드를 늘려주는 방법으로 프로그레션을 주면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이 그 임상에서 환자들이 걷기 운동을 할 때 교육을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더 좀 과학적인 그런 운동 실천법이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 보통 뭐 인터넷이나 이런 많은 그 매체들을 보면은 걷기 운동에 대한 중요성이나 효과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지만은 중요한 건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각 환자의 그러니까 그 이제 뭐 면역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개인의 체력적인 능력이나 뭐 체지방률 이런 여러 가지 변인들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별화된 운동을 인터넷 등의 매체에서 기대하는 것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는 실제적이고 좀 현실적인 걷기 운동을 처방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점을 고려를 해서 그 걷기 운동 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 자세에 대한 교육과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운동 강도를 올바르게 설정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자기 동네의 기반을 통해서 걷기 운동을 하는데 자기가 어느 정도의 그 거리와 시간을 두고 얼만큼 걸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매트나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것을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교육을 저는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에 대한 교육은 뭐 교육이 길어지면은 환자분들이 좀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려요. 맨 처음에 20m 앞에 있는 바닥을 보고 걸으라고 말을 하고요. 그래야지만 이제 정상적인 그 근골격 문제에서 그 척추나 흉추 같은 그런 요추 부위 같은 부분들이 뉴트럴 포지션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걸을 때 뒤꿈치가 반드시 먼저 닿고 무게중심은 발바닥의 바깥쪽으로 걸으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발바닥의 모양이 항상 정면을 향하고 있는 양발 11자가 되는지를 체크하라. 이 세 가지만 그 자세에 대한 교육을 드리고요. 그리고 운동 강도 설정 부분에서는 어 딱 잘라 말씀을 드리면은 남자는 1 분에 100 미터를 걸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자는 1 분에 80-90 미터 정도를 걸으라고 처방을 합니다. 그러면 이 그 환자분들께서는 100 미터를 어떻게 얼마나 걸어야 자기가 100 미터를 걷는 건지 그거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보폭을 계산해서 구합니다.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보폭을 구하는 계산 공식은 이제 키에서 100을 빼거나 남자 같은 경우는 키에서 0.45를 곱하거나 여자는 0.35를 곱하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보폭을 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70 센치의 키를 가지고 있는 남자인 경우 보폭이 이제 70이 되고 이 70 센치를 100 미터에서 70 센치로 나누게 되면은 142보가 나옵니다, 계산상에. 그래서 환자분께 시작 지점부터 평상시에 걷는 142보의 스텝을 걷게 시키고
거기까지의 거리를 계산을 해서 그 거리를 다음부터는 1분 동안 걸으라고 처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세 3가지와 그다음에 그 거리를 설정을 해서 운동 처방을 해주면 제가 아까 발표드릴 때 말씀드렸던 그 주당 2,000칼로리를 소비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좋은 툴이 되기 때문에 임상에서는 실제로 환자분께 그런 식으로 걷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 주셨고 또 줌 연결하시면서 외부 환경에서 정말 너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독한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액티브 에이징을 위한 건강 관리 김시덕